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델방꿀들 어디 갔나 물어보고 싶군요. 방향을 맞추고 틀리고를 떠나서 노력이 깃든 영상물을 시청함에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을 맞췄을 때는 칭찬이라도 하던가요? 오늘 댓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유럽과 미국은 공이 3%대 폭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승 이유가 온전히 이해되진 않습니다. 또 시장이 완전한 리스크 온으로 움직였다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도 롱을 꺾을 생각이 없고 또 종합주가지수 2500선까지 그리고 S&P는 4150선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근거도 없이 무슨 강세장을 전망하냐 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근거를 다 찾고 나면 이미 목표가에 도달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시장에서 최대한 빨리 변화를 감지하고 그리고 바이사이드 리서치를 활용해서 트레이딩 아이디어 디벨롭하고 바로바로 적용해야죠. 말 길게 할 것 없이 왜 시장이 올랐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는 그닥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물 시가도 미국 시장이 윗골이 달리고 정가 저가의 음봉 마감한 것을 고려하면 거의 빠지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선물 시장의 흐름이 최근 며칠과는 다른 점이 있었죠. 그것은 베이시스인데요. 오늘은 평균 베이시스가 2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이번 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였는데요. 개장과 함께 30분도 안 돼서 4천억이 넘는 선물 매도를 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물 매도의 규모를 고려하면 시장은 정말 잘 버텼어요. 가장 큰 이유는 현물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장 후 15분 동안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500억 정도 나왔지만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강세 흐름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시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상황에서 현물 매도의 강도는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는데 실제 체결되는 양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량 떨어내기로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장중 눌림은 롱 포지션을 추가할 찬스로 봐야 됩니다. 또 하나의 힌트는 변동성이에요. 갭 다운이 나온 상황에서 콜옵션 프리미엄이 과하게 빠졌고 외가격 풋옵션이 그대로 살아나 버렸죠. 개장 후 5분도 안 돼서 옵션이 살아나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옵션은 살아나지 못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 죽어버렸는데요.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흐름과 다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이 강세장에 풋옵션은 평균 발행 단가를 하회하는 신규 발행이 대량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 시장이 조금이라도 미스가 난다면 풋옵션은 꾸준한 환매가 이루어져서 하루 종일 주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풋옵션 환매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전일 미국 시장만 해도 갭 상승 1%로 출발한 시장이 굴뚝주 중심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상승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는데 우리 시장은 초반에만 풋옵션이 가격이 떴을 뿐 하루 종일 변동성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상승은 저는 최소가 2450선, 길게 보면 2500선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 콜옵션이 발행 평균 단가를 보면 대충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월요일 시장 상승에 콜옵션 환매가 나오긴 했는데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이 조정을 보인 동안 기간 조정이었는지 가격 조정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는 급등으로 마감됐고요. 우리 시장은 야간 선물이 317선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콜옵션 환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잔존이를 감안하더라도 콜 315부터는 환매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콜 320도 잘하면 환매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이야 시장 열려봐야겠지만 콜 320 환매가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열린 자리는 다이렉트로 330선까지도 열리게 됩니다. 자, 이따가 유럽 세션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유럽 증시도 전일 고점권까지 오른 상태에서 노드스트림 1 재개통 소식이 들리면서 3%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에너지 가격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유로화도 숏 커버링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오로지 증시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승으로 중요한 변화가 생겼죠. 바로 유로스톡스 50 지수 콜옵션이 스큐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랜 콜옵션 매도에 시달려서 콜옵션 저평가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해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세션 또한 마지막 급등에 콜옵션이 살짝 살아났는데요. 내일 테슬라 이슈로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콜옵션은 강하게 스마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을 우리 시장에서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스마일이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영상의 후반, 그리고 총평과 대응 전략 이야기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 다운 출발한 상황에서 장중 눌림이 조금 나오려고 했으나 변동성 매도가 우선하였고, 그렇게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오후 5시 30분부터 점진적 상승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유럽 소비자 물가 지수가 컨센서스 수준으로 나와서 유럽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하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증시는 그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욱이 유로화는 그보다 더 먼저 오르기 시작했죠. 즉 어차피 오늘은 리스크 온이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나머지는 다 핑계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플로우로는 내일 있을 ECB에서 유로존이 25bp가 아닌 50bp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유로화가 추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증시가 급락해야 되거든요. 근데 증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상승 속도를 키워나갔습니다. 사실 내일 ECB에서 25bp냐 50bp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문제는 이 유로존 금융시장의 파편화 방지 수단, 이른바 TPM이라고 하는 이 대응 수단에 대한 합의가 나온지, 그리고 분명히 혜택을 입는 국가들이 있을 텐데 그 국가에게 지워질 의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마 기자회견 때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도 기자회견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로이터발 기사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노스트림 1 이게 재가동될 것이라면서 유럽 증시가 본격적인 폭등을 시작하던 것인데, 이 재밌는 것은 이때 증시만 강하게 튀었을 뿐이지 유로화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일 20일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이 우려를 지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채권 시장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 증시가 상승한 것은 이런 이슈보다는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숏커버가 강하게 나왔고, 그러면서 장기 콜옵션이 환매가 나오는 이 스큐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8월물 만기를 앞두고 장중 조정을 모두 이겨냈죠. 그래서 종가 고가로 마감했는데요. 유럽 세션에서 노드스트림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그 전부터 이제 기름은 전일 5% 가까이 상승한 것에 대한 이 되돌림성 매도가 쌓이고 있었어요. 근데 텍사스 기름 8월물이 100달러 선까지 밀리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서 하락을 방어했거든요. 결국 미국 본장 들어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자 기름은 빠르게 상승 전환하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것은 골드인데요. 구리나 골드나 최근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종목들이라서 이게 리바운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관심사예요. 또 어제 구리는 나름 의미 있는 상승을 했다가 아시아 세션에서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유럽 세션에서 구리는 아래 꼬리를 제법 달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골드는 계속해서 윗꼬리 얻어맞고 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골드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ECB 불확실성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유로화의 상승이 지금 사흘 연속 이루어진 상황에서 골드는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ECB 이후 유로화가 추가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급락이 나오든지 할 때 그때 골드도 방향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골드 방향성 또한 아래보다는 위로 보고 있는데, 아래로는 적은 시세가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위로는 큰 시세, 이틀 정도 해서 1750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시장에서는 비단 유로뿐 아니라 아시아 세션에서 오지달러 등 그동안에 눌렸던 대부분의 통화들이 반등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엔화는 21일 이 구로다이 발언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요. ECB가 혹시라도 50bp 인상을 한다. 그러면 BOJ 스탠스가 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나름 잘 방어를 했다가 유럽 세션 상승과 함께 나스닥이 12,000선에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본장 개장과 함께 또 갭상승 1%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초반에 나스닥이 눌리고 다우지수가 초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나이키, 디어, 캐터필러 같은 굴뚝주의 강세에 더해서 골드만삭스가 추가로 강세 보였고, 그렇게 초반에 나스닥이 눌림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나스닥도 상승세로 전환돼서 차례차례 레벨업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중 특이했던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우선 초반 나스닥과 S&P 등이 상대적으로 매물을 얻어맞고 있는 상황에서 러셀은 초반부터 쉬지 않고 올랐죠. 그래서 재빠르게 2%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상승폭을 꾸준히 늘려나가서 종가 고가를 마감했는데 러셀은 장중 조정이 거의 없었어요. 아예 없었죠. 예. 이렇게 깔끔한 상승을 한 것은 그만큼 이 전일 구간은 바닥권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동성은 생각보다 얼마 죽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전일이 고점을 돌파하고 하반기 들어 신고가를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시장이 크게 열려서 콜옵션 매도에 대한 환매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상승은 나스닥 기준 최소 13,000포인트 그리고 S&P 기준으로도 4,150선까지는 쉽게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파페치 같이 그동안 지하실 뚫고 내려가던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해서 무려 15%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로빈후드도 바닥 대비 30% 가까이 상승한 이 9달러에 안착을 했죠. 스타벅스나 나이키 같은 소비재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타겟 이런 유통 주식도 강세를 보였고요. 또 호실적을 발표한 골드만삭스는 전일이 음봉을 갭으로 돌파해서 무려 5%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후 실적 발표한 넷플릭스는 무려 13.5%나 상승했고요.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결과에 관계없이 강한 상승으로 화답을 한 것을 보면 지금 시장의 테마는 이 과매도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지만 주변 상황들은 왜 반등이 나오는 거지 하는 시각을 보일 정도로 뭐 하나 제대로 개선된 것은 없죠. 사실 애플이 실적 발표 내용을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 그 환율 효과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8% 정도의 매출 글로벌 매출이 영향을 미칠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달러 강세가 꺾이지 않았거든요. 22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 유로화 커버링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달러는 강세 수준에서 남아있죠. 강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외부 이슈들은 개선된 게 없어요. 그리고 채권 시장도 지금 10년물 기준 3% 넘기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과도한 쏠림 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유럽 채권 시장 지금 50bp 스토리 흘러나고 있는데도 별 변화 없고요. 그리고 유럽 변동성 하락분에 비하면 미국 변동성 하락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 멤버십 게시판에서 회원분들께 이야기했듯이 시장이 반등하는 초기 국면에는 시세가 뉴스에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고 매수가 들어오는 이 어떤 강세 현상을 직접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거 시장 바닥을 친 것 같다. 굉장히 강한 롱콜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때 당시에는 롱콜을 하기에 사실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 개선된 게 하나도 없고 다들 최악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유 없는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닥치고 롱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 없이 그리고 이유 없이 오르다가 한참 오른 상황에서 이제 왜 올랐는지 이유들을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롱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변동성도 아까 마찬가지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미국 변동성은 긴 수렴을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26포인트, 빅3 기준 26포인트에 도달하면 거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뭔가 사건이 터졌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죠. 지수가 고가를 돌파했어요. 전일 고가 돌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이 변동성 하단을 깨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를 공포지수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급등이 나올 때 변동성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오늘도 갭 상승을 해서 아마 320선 트라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했듯이 이번 상승은 320선이 목표가 아니라 330선 이상이 목표입니다. 물론 330을 오늘 돌파한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중간한 반등에서 콜옵션을 매도하거나 또는 선물 매도를 해서 상단을 잘라먹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상승은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대응할 계획입니다. 갭 상승에도 불구하고 밀리면 롱을 추가할 것이고요.
대신 320선 이상에서는 추가로 롱 대응을 하지 않고 동적 스트래들로 조금씩 보수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제가 현물을 주로 매매하진 않지만 외국인들이 현 선물 매수 강도가 더 강화되는지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주 목표는 310에서 320 구간을 벗어나거나 상단에서 마감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긍정적 뷰 보고 있습니다. 다만 ECB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아직 유로화 숏 정리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전히 파편화 리스크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로화 매도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 매도는 ECB 이후 어느 쪽이 되었든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hedge로는 골드 매수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